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까지 연달아서 계속해서 하락했던 글로벌 증시가 되겠습니다. 뉴욕부터 보시면은요, 종가 다우지수 2%,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다 2%대의 하락률을 보여줬고, 특히 S&P 500 지수의 하락률이 유독 컸다라는 부분 특징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금리. 그리고 실적 지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제 후폭풍을 계속해서 맞았던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파월 의장이 50bp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이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5월에 이어서 이제는 6월까지도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쪽으로 방향성이 좀 잡혀가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부담이었고요. 수치적으로 CME 패드워치 쪽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5월에는 당연히 50bp 올리는 가능성이 거의 99.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50bp가 아니라 75bp, 그러니까 더 세게 올리는 거에 대한 가능성도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 75bp 올리는 게 20%였었는데 이제 그게 94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다시 한번 2.9%대로 하락했지만 진입을 했고요. 연준에 민감한 2년물 역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도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잡아주지 못했던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요. 호실적이 무조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입니다.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가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버라이즌 역시 순이익은 올랐지만 가입자가 줄었다는 소식에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가운데 소비재 업체인 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도 안 좋았고, 그리고 CEO가 사임한다라는 내용이 겹치게 되면서 이날 가장 많이 밀린 종목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도 볼 텐데요. 역시 혼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곳 하나 좀 확실하게 디딤돌이 부족했던 뉴욕 증시가 되겠는데요. 4월 제조업 쪽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최고치가 나왔고, 그리고 4월 서비스업 쪽에서는 3개월 내 최저치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흐름으로서 2%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는데요. 목요일 날 1.7%, 그리고 금요일 날 2.7%, 이 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밀렸고, 금요일 날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서 갭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고, 경제 지표 중에서 서비스업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소비자의 지갑이 닫혔다라는 그런 쪽으로 예상이 되면서 소재 섹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이날 시장을 누르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 둔화의 안 좋은 시너지가 이렇게 종목들을 전부 다 쓸고 나간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부 종목들만 녹색불을 켰었는데요. 자, 우선 대형 IT, 성장주 부진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자체가 이 IT 종목들한테는 공통 악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4.2%로 가장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이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독과점 기업들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을 이제는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런 대형 IT 종목들의 유럽 진출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담되는 요인들이 겹친 하루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여기 녹색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CEO가 계속 인수합병을 적대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다른 종목 다 내릴 때 트위터만 이렇게 홀로 상승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2%대로 하락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비메모리, 메모리, 제조업체, 그리고 장비업체 관련 없이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평균 1에서 3%대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서 은행주들, 금융주들 체크해 보겠는데요. 역시 여기도 안 좋습니다. 금리 인상은 좋은 건데 경기 둔화라는 것에 좀 더 반응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은 쪽으로 치우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와 같은 종목들은 적게는 1%대 후반, 많게는 3% 중반의 깊은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이 중간에 홀로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방은행 SVB 파이낸셜이 되겠고 7% 급등했는데요. 강력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실적을 보여준 데에서는 올라가는 모습도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 소재 업종도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인프라 관련된 ETF 역시 3%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고, 철광 속적에서는 뉴코아, 그리고 구리 쪽에서는 프리포트 맥모란이 8%, 6%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소재주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인프라 관련주들까지 동반해서 5%대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와 보시면 약간 이 차판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사이즈에 따라서 이 그림도 약간씩 바뀌는데 지금 이쪽이 다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킴벌리 클락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혔다라는 포인트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것이 되겠고요. 갭이 17%, 관련해서 의류업체인 TJX 그리고 로스스토어 모두 다 3%, 4% 이상의 깊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킴벌리 클락슨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유한 킴벌리로 알고 계시죠? 호실적도 나왔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상향되면서 올라간 건데요. 지금 판매와 외형 성장, 거기에다가 가격 인상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실적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까지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날 킴벌리 클라크는 장중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소비재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 쪽에서는 슐럼버거 볼 텐데요. 이 세계 최대 유전을 측정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다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슐럼버거 종목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는 참 좋은 소식이죠. 배당이 또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 대비 40%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 슐럼버거도 다른 종목들 밀릴 때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앞서서 이미 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 캬크 지수는 2%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영국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1.4% 하락했습니다. 우선은 경제 지표는 잘 나왔습니다. 유로존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구매 관리자 지수는 잘 나왔지만 앞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이거 증시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지금 프랑스 쪽에서는 대선이 다시 한번 이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을 지금 결정을 짓게 됐다라는 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1.7%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02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 주 동안 4% 밀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1달러를 다시 한번 넘겼다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 되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이제 국제 구리 가격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앞서서 소재 섹터가 가장 안 좋았었죠. 연결하셔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0 거의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한 주 동안 2% 정도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긴축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10년물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였습니다. 2년물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 평탄화가 좀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날 채권 시장에서는 다른 장단기물인 5년물과 30년물이 서로 역전이 잠깐 되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역전이 됐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우려가 컸었습니다. 자, 미국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의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갔던 흐름 나와줬습니다. 세부적인 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 속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2.7% 안팎의 폭락세를 마감했고 특히 다우지수는 장중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하게 됐는데요. 지난 한 주간으로 보면 다우존스 지수는 1.9%가 하락해 4주 연속 하락했으며 S&P 500은 2.8% 하락하며 3주 연속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3.8%가 급락해 3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버라이전과 HCA 헬스, 갭 등 대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점도 시장의 부담이었습니다. HCA 헬스케어는 실적 부진 소식에 21%가 넘는 폭락세를 보였으며 버라이전은 1사분기 중 사용자가 3만 6천 명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5.6% 이상 급락했으며 미국 최대 어페럴 업체 갭 역시 매출 전망을 하향 제시하면서 18% 폭락하면서 동종업체들을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월가의 공포 심리로 보여지는 변동성 지수 VIX는 지난달 중순 이후 최고인 28.2
28.2로 마감됐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FOMC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한 여파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미국 국채판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MOVE 지수 역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공포지수가 VIX라면 국채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은 MOVE 지수로, 이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미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으로 지난 금요일 이 지수는 전날보다 5.57포인트가 상승한 130.69를 기록해 지난 3월 8일 이후 6주 만에 처음으로 138을 다시 돌파했는데요. 이 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고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함께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5월과 6월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MOVE 지수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100을 넘었고 지난 3월 7일에는 140까지 오르면서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9일에 163.70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구글, 메타 등 대형 IT 기업들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이들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해 허위 정보와 차별적인 온라인 광고 등을 감시하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법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시행이 목표인 이 법은 소셜미디어의 사회적인 해악을 해결하고자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만약 기업이 불법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또한 아동 포르노, 테러 선전, 증오 언어뿐만 아니라 유럽 내 각국이 불법으로 간주한 표현을 제거하는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인터넷 월간 이용자가 4,500명 이상인 대규모 업체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법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법이 연내 시행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도 안 좋았었고 또 개별적으로도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OTT도 갖고 있고 엔터테인 업종에 속해 있는 디즈니와 관련해서도 악재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소수자 이슈를 놓고 정치적 논쟁이 휘말리면서 미국 플로리다 주의회가 지난 50년간 디즈니에게 부여했던 자치정부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스로 지난 금요일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2.8% 하락해 $118 27센트에 마감되면서 시장 전반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디즈니는 정체성을 주제로 한 수업이나 토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이 언급 금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의회는 리디 크리크 특별 관할법은 없애는 법안을 승인했는데요. 이후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디 크리크는 디즈니 월드 리조트가 있는 지역으로 1967년 플로리다가 특별지구로 지정해 디즈니 월드에 지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주고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 주정부의 승인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외신들은 디즈니가 플로리다주에서 매년 수천만 달러의 절세 혜택을 누리고 환경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개장 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코카콜라를 시작으로 액티비전 블리저드, 레녹스 인터내셔널, 오티스 월드와이드, 필립스, 그리고 폐장 후에는 어메리프라이스 파이낸셜, 펩시코, 브라운앤브라운, 월풀, 케이던스 디자인, 크라운 홀딩스, 심슨 매뉴팩처링, 그리고 캐세이 뱅크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도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 외신센터에서는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긴축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외신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안 좋았긴 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그런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신호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지 외신센터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